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상록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결단의 장애물이라는 구절인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인데 로마 제국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서 그가 얘기하는 결단의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 일어나기 싫거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인간으로서 일하기 위해 일어난다. 그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세상에 나온 이유인 그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불평할까요? 설마 침대에 누워 몸이나 데우자고 이렇게 태어났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게 더 즐거운걸요. 그렇다면 쾌감을 위해 세상에 나왔단 말인가요? 간단히 말해 당신은 쾌감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행동을 위해 존재하나요? 작은 식물과 참새, 개미, 거미, 꿀벌이 우주를 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당신은 인간의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당신의 본성에 일치하는 일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휴식도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데에 정해진 때가 있듯 휴식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도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당신은 정작 필요 이상으로 쉬고 있군요. 사실 당신은 그 이상 일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본래의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기회를 사랑하는 자는 씻는 것도 있고 식사까지 거르면서 자신의 작품에 심취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주물공이 주물을, 춤꾼이 춤사위를, 구두쇠가 돈을, 헛된 명예를 쫓는 자가 헛된 명예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본래의 자신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열중할 때는 먹고 자느라 일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은 공동의 선을 위한 행동이 이보다 더 하찮고 더 못하다고 생각하나요? 번잡스럽고 맞지도 않은 상상은 버리고 즉시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요. 자연을 따라 본래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갖가지 언행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뒤따르게 될 타인의 말이나 날카로운 비난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어울리는 언행을 올바르게 취했다면 자신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비난은 저마다 권위를 갖고 자신의 충동에 따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당신은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본래의 자신과 공동체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본래의 길을 따라 나아가다가 내가 날마다 내쉬었던 숨, 그 숨을 거두고 쓰러져 멈출 것입니다. 내 부친의 씨와 모친의 피, 유모의 젖이 나왔던 그 대지에 쓰러질 것입니다. 대지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날마다 먹고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많은 방식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한 대지가 나의 발자국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명민함에 감탄하며 우러러보지 않아도 당신에게는 그런 타고난 재능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는 온갖 것들, 즉 성실, 위엄, 인내, 쾌락에 대한 반감, 운명에 대한 사랑, 검소, 자애, 자유, 자제, 신중함, 고결함을 보여주십시오. 타고난 것이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자진해서 밑바닥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까? 투덜대고 빈정대고 아첨하고 기껏 당신의 몸뚱이를 탓하고 알랑거리고 잘난 척하면서 선천적으로 어떤 재능이 갖춰진 게 아니라 하여 당신의 지성을 무시한단 말인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신 앞에 맹세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이미 훨씬 전에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좀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당신의 우둔함을 내버려 두거나 즐기지는 마십시오.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따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따지지 않고 선행을 하며 오히려 마치 자신이 빚진 것처럼 선행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는 포도송이가 가득 열려 있으나 일단 제 열매를 맺은 뒤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경주로를 달리는 말, 사냥감을 쫓는 개, 꿀을 모으는 벌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지 않고 단지 되풀이하여 또 다른 일을 할 뿐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다시 포도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일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단지 자신의 공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이웃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당신의 말도 맞지만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당신도 내가 이전에 말했던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 빠져든 데에도 어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말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 공익에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테네인들의 기도,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오 나의 제우스여. 밭에, 아테네인들의 저 평원에 기도를 아예 하지 말거나 하려거든 이렇듯 순수하고 솔직하게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집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타기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물에서 목욕하기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맨발로 다니기를 처방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우주가 사람들 각각에게 질병, 불구, 피해, 기타 유사한 것을 처방했다. 전자에게서 처방했다는 환자의 건강을 위한 처방했다는 의미이고 후자에선 각자의 운명에 적합하게 어떤 일들이 처방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무엇이 적합하다고 말할 때는 석공들이 네모난 돌들을 성벽이나 피라미드에 맞출 때 서로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로 통하는 어울림이 있습니다. 물체 전체가 결합하는 한 몸, 우주가 되듯이 모든 원인은 결합하여 하나의 원인, 즉 운명이 됩니다. 아주 평범한 자도 내 말을 알아차리니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어진 것이 처방이니 아스클레피오스가 처방한 것처럼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 안에 쓰디쓴 것이 많아도 건강을 소망하며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살피듯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 자연에 유익하도록 일의 완성과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고달파진 듯 해도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주의 건강으로, 즉 제우스의 행복과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전체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자연도 자신이 관장하는 존재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두 가지 이유로 자신에게 생긴 일을 기뻐하십시오. 첫째,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났고 당신을 위해 처방되었으며 운명의 실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시초의 원인으로부터 당신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오는 일들은 전체의 행복과 완성의 원인이 되고 반드시 전체를 유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걸 마치 결합체와 연결체에서 한 조각만 떼어내도 그로 인해 전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고통을 잘라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원칙에 따라 당신이 행한 일이 모두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넌더리 내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면 다시 회복하면 되고 당신의 행동 대부분이 인간 모두에게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회복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철학을 함으로써 회복하되 학생이 선생님을 찾듯 하지 말고 오히려 따가운 눈병을 앓는 환자가 해명과 세안껍을 찾듯
또 다른 환자가 고약이나 스포를 찾듯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성을 찾는 것은 뜻을 굽혀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편안하게 쉼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무엇이 내 발목을 잡는지, 그 발목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 말고 전체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벌이 꿀을 모으고 개미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내가 내 일을 사랑하면 남들이 비판하는 것을 들을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공동체의 운명을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면 좀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